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입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군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곳에 뜬금없이 한 외국인 가족이 육군 부대 위병소 건물 앞에서 멍해진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약 10분 뒤 위병소에서는 검문을 위한 한국인 병사들이 나오게 되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던 중년의 외국인 남성은 병사들이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리는 감동의 바다입니다. 오늘은 저희 SNS와 공식 메일로 제보받은 이스라엘의 제니퍼님이 보내주신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여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니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높은 계급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군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저는 어린 학생이었던 시절부터 멋진 군인이 되는 것을 꿈꿔오던 당찬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와 결혼을 약속한 한국의 군인 장교 남자친구 민종이의 영향으로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뒤늦게 한국을 알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꽤 유명한 육군사령부 소속의 군인으로 평생을 국가와 가족에 헌신하며 살아오신 매우 자랑스러운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50대가 넘으신 나이까지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시고 이스라엘 사령부로 근무를 하러 가셨고 모든 근무를 마치신 뒤에는 다시 같은 부대 소속 병사들과 저녁 운동을 마치고 야근까지 한 뒤 집에 늦게 들어오셨을 정도로 군인이 체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괴물 같은 아버지셨죠. 특히 아버지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가족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유일한 외동딸이었던 저에게 늘 그러한 건강한 사상을 가르쳐 주셨고 저 또한 그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또래 여자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채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의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신혼시절 아이를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결혼을 하고 약 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결국 시험관이라는 방법을 통해 저를 힘들게 낳으셨기 때문에 저라는 딸에게 더욱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셨는데요. 특히 군인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한 명쯤은 있는 것이 좋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지만 저희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시험관이라는 방법 때문에 제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더는 자식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에 은근히 저를 마치 아들처럼 강인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죠. 어렸을 때의 기억 대부분이 아버지와 함께 야외에서 캠프를 하는 것과 나뭇잎을 통해 불을 피우는 것. 심지어는 야생에 있던 풀이나 생선을 잡아먹고 생존하는 체험 여행을 했던 기억은 어렸을 때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았고 저 또한 그러한 영향을 받아 뛰어난 운동신경과 체력을 일찍부터 기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장래희망에 대해 생각을 할 때에도 저는 경찰과 군인 그리고 경호원이라는 직업들처럼 일반적인 여자들은 잘 시도할 수 없는 직업에 큰 관심이 생겼지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절대 군인은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제가 여군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는데요. 사실 아버지께서는 30대에 시작해서 열정적인 군인으로 근무할 당시 훈련 중에 하나의 큰 사고를 겪으셨고 빠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해 지금은 오른팔에 의수를 착용한 채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육군 본부에서도 아버지에게 강제적인 전역을 통보했으나 아버지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잃으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잃은 것 같다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지금은 이스라엘 사령부에서 인사와 관련된 문서 작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는 저의 여군이라는 꿈을 끝까지 반대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오른쪽 일수를 볼 때마다 더욱더 강인한 여군이 되어서 아버지가 늙게 된다면 대신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꿈이 생겼을 정도로 여군이라는 꿈에 더욱 확고해져만 갔고 결국 아버지는 저의 고집을 꺾지 못해 저의 여군 자원 무대를 허락하고 마셨는데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도전한 여군 입대였지만 저는 큰 꿈을 위해 일반 병사가 아닌 처음부터 장교로 지원을 하는 목표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이 필요했기에 낮에는 근처 식당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은 뒤 저녁에는 아버지와 함께 장교 시험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원 입대에 필요한 문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필기 공부는 꽤 쉽게 진행되었지만 여군 장교로 입대하기 위해서는 체력시험이 너무나 중요했고 저는 체력시험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에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남자와 비슷할 정도로 체력과 운동신경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장교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저의 한계를 돌파할 필요성이 있었고 저는 결국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집 근처에 있던 태권도 센터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닌 여러 각도의 운동신경과 유연성이 필요했던 저에게는 태권도의 다각도 운동이 최적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태권도 센터인 한인타운에 있던 태권도 센터에 저는 곧바로 등록한 뒤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태권도 센터는 한인타운에 있던 것이 유일했고 실제 수업 시간에도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저는 그때부터 꽤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다양하게 사귈 수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운동에는 큰 언어의 장벽이 문제되지 않았고 태권도 센터에 다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한국어까지 배울 수 있었죠. 거기에 있던 한국인 친구들은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했기에 저는 꽤 체계적이고 정교한 체력 시험 준비를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권도 센터에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한 한국인 남성이 나타나더니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는 운동을 좋아하는 듯 다부진 몸매에 건강한 피부가 매력적이었던 그 한국인은 자신의 이름을 민종이라고 소개하며 저와 곧바로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운동을 하러 가는 시간에 맞춰 항상 저와 같은 수업을 들었던 민종이는 매일 운동을 마친 뒤 저와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더 친해질수록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가 한국에서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가 민종이에게 푹 빠진 상태였죠. 군인으로서의 근무 중 어느 정도의 휴가 기간을 받아 이스라엘에서 태권도 센터를 운영하는 친구를 보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다던 민종이는 정말 우연히 마주친 저에게 사귀지 않겠냐면서 제안을 해주었고 물론 국가 간의 거리에 따른 제약이 있겠지만 함께 노력해 나가자면서 저에게 당당하게 먼저 고백을 해주더군요. 저는 고백을 곧바로 승낙했고 특히 민종이가 군인이라는 점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지키며 살아왔다던 민종이는 저에게 그렇게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자신은 물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약속했고 저 또한 그러한 민종이의 당당한 모습에 끌렸던 것이었죠. 약 일주일이라는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저와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고 휴가 기간의 마지막 날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몸이 멀어진다는 사실 때문인지 공항에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민종이는 저에게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며 연락을 하겠다고 했고 저 또한 다시 민종이를 만나게 되는 날까지 꼭 여군 장교로 합격하겠다는 다짐을 전해주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태권도 센터에서 고강도의 체력 훈련을 한 탓인지 장교 체력 시험은 저에게 너무나 쉬울 수밖에 없었고 꾸준히 준비해온 필기 시험도 운이 좋게 한 번에 합격해 저는 곧바로 이스라엘의 여군 장교로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험에 합격이 통보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도 저를 안아주시며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하면 된다며 축하해 주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의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 약 1년 내로 자신은 전역을 하겠다면서 서로의 계획도 주고 받을 수 있었죠. 저는 곧바로 민종이에게도 저희 합격 사실을 전달했고 그도 너무나 축하해주면서 저의 훈련 기간이 모두 끝나고 안정적인 근무지로 발령받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맞춰보자면서 저를 배려해 주더군요. 처음 입대를 하고 장교훈련은 정말 너무나 힘들었지만 저는 매일 밤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 민종이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고 결국 약 2개월의 모든 훈련 끝에 최종적인 근무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저와 민종이는 각자의 나라들을 넘나들며 약 1년이 넘는 교제 기간을 이어나갔고 저는 민종이가 근무하고 있다는 한국의 강원도 지역에까지 찾아가게 되면서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될수록 제가 태어난 나라인 이스라엘과 너무 비교될 정도로 선진국처럼 느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회만 된다면 한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 멋있고 살고 싶은 꿈의 나라나 다름없더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근무도 안정적으로 하게 되고 상황이 편안해졌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인 남자친구 민종이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드렸고 서로의 때가 맞는다면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당찬 계획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에게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던 아버지였기에 저는 이번 한국인 남자친구 민종이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역시나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시며 왜 하필 한국인이냐며 뜬금없는 소리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곳은 이스라엘보다 더 돈도 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냐는 근거 없는 소리들을 이어나가셨죠. 특히 아버지께서는 민종이라는 친구가 그러한 나라에서 군인으로 근무한다면 더욱더 불안정한 직업과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일 텐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남자에게 저를 보내줄 수는 없다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한국을 여행하며 겪었던 선진국과 같은 시스템 그리고 이와 함께 찍은 한국의 길거리 사진들을 보여주며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사진을 열심히 보시더니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저녁에 평화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이냐며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말과 함께 제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찢어버리시더군요.
옆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이 익숙하신지 그저 저를 향해 왜 한국인을 만났냐는 말만 반복하셨고, 저는 한국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왜 이스라엘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냐는 답답한 화를 내며 계속해서 한국 여행 중 제가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드렸지만 그것은 영화와 다름없는 거짓이라며 절대 제 말을 듣지 않으시더군요. 하지만 민종이와의 결혼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가 제발 허락해달라며 계속해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관심 있어 하실 만한 한국 군인들이 근무하는 건물과 군부대 근처 길거리들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의 군부대 시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훨씬 쾌적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기에 이르렀죠.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던 아버지셨지만 군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조금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 군인의 군사력이나 각종 무기들을 보여드리는 것과 함께 군인들이 얼마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생활하고 있는지 보여주자 아버지는 그때부터 조금씩 제 말을 믿는 듯이 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께서는 아시아의 나라들이 전부 못 사는 나라들이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러한 고지식한 생각이 오히려 군인답지 못하다는 강한 조언까지 해드리며 마지막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을 곧바로 느낄 수 있는 한국의 공항까지 보여드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진짜 존재하는 것이냐며 점점 제 말에 관심을 주셨고, 특히 좋지 못한 이스라엘의 치안과 달리 길거리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의 결혼에 대해서는 쉽게 확답을 내려주시지 않으셨고, 저는 결국 민종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민종이에게도 제가 처한 상황과 아버지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종이는 그러면 자신이 지금은 휴가를 받는 것이 조금 힘든 상황이니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 근처로 오는 것은 어떻게 했냐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 주었고, 한국에 도착한 뒤 아름다운 여행지들의 코스와 음식점 계획까지 짜주고는 마지막 일정의 날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 면회를 오라며 굉장히 기발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던 곳에서 휴가를 받아냈고,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계획을 전달하지 않은 뒤 그저 가족 전부가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가자는 계획하에 목적지를 말씀드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공항까지 도착할 수 있었죠. 한국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되신 아버지께서는 작은 한숨을 쉬시더니 그래 한번 가보자며 흔쾌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고, 그 뒤 한국 공항에 내리고 나서부터는 인생 최대의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이런 나라가 진짜 있었구나 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다소 위험하고 낡은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에게 엄청난 교통의 발달과 멋진 한국 대도시의 모습은 신세계 그 자체였고, 아버지께서 민종이가 짜준 여행 루트대로 한국을 체험하시면서 그동안 자신이 세상을 너무 좁게만 바라봤다는 말을 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또다시 아무런 말 없이 아버지와 함께 민종이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의 위병소로 찾아가게 되었고, 미리 간부면의 체험 신청 시간을 확보해 놓은 민종이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군부대 위병소를 보시더니 자신이 사령부로 근무하고 있는 곳과 비교도 안 되는 건물 크기와 깨끗함이라면서 너무나 놀라신 것 같았고, 심지어는 위병소에서 검문하는 병사들의 전투복과 장구류를 보시면서 왜 이렇게 깨끗하고 좋냐며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은 놀라움을 보이셨죠. 민종 씨의 배려로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 병사들의 생활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한국인 병사들의 생활관을 들어가시자마자 각종 세탁기와 건조기, 샤워실까지 있는 모습에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자신이 본 한국의 모습이 남아있어 지금의 한국도 이스라엘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스라엘과 너무나 차이나는 미래 도시 같은 모습에 알 수 없는 자괴감이 느껴진다면 눈물을 흘리셨고, 그러한 모습에 저와 민종 씨는 아버지를 안아주며 그동안 군인으로 열심히 사셨다는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되었죠. 아버지는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정말 이런 나라에 살면 소원이 없겠다면서 당장 이스라엘에 가면 전역을 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셨고, 실제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 전체는 한국의 서울에서 근무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남편인 민종 씨가 있는 강원도로 찾아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힘이 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